100세 시대 행복한 노후를 위한 필수 항목 건강. 인생 후반전을 준비하는 중년들의 건강 지침서. 그러나 작은 불씨에서 시작돼 삶을 위협하는 질병의 경고. 질병의 늪에서 벗어나 중년 건강을 지키는 방법.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기억하라. 장수고 여동생들과 함께 배우는 필수 건강 상식. 저 사진 좀 봐. 저 어느 때 언제 쪽이야? 애띠고 진짜 부부 달 때다. 아니 일단 우리 용녀 친구 봐봐. 참 와. 한국의 여인상이다. 저 이목구비 하며 저 계란형 하며 아우 진짜. 근데 아니, 혜진이 봐. 아니 날씬하다. 옷을 자켓으로 가렸는데도 몸매가 그 느껴지네. 느끼지. 야, 저 몇 살 때야? 26, 7, 뭐 어떨 거야, 여섯? 최고로 예쁠 때다. 어머 웬일이야 라니 친구. 라나. 저 몇 살 때야? 나 중학생 저거 때야? 19에서 20살. 20살인데 20살 저렇게 때. 어려 보여? 화장 하나도 안 하는 얼굴이야. 야, 근데 김지선 봐라. 야, 저 사람이니? 3년 전인데 지금은 제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저 사람이야, 사람. 예쁘다야. 이제는 아유 다시 돌아가라는 못 돌아가. 나도 못 가. 이제는 아무리 살을 빼려고 그래도 안 빠져. 여기가 그러니까 너도 그래? 여기 안 빠져. 저 몸매. 안 돼, 안 돼. 우리가 옛날에는 팔 부러진다 그랬어. 하도 가늘어서. 팔이 부러진다 그랬어? 코는 길지. 이거는 너무 가늘지. 너 그러다 팔 부러진다 그러는데 이렇게 변할 수가 있냐. 이렇게 변할 수가 있냐. 나 진짜 저때로 돌아가고 싶다. 요즘 살과의 전쟁이야. 다이어트를 해도 안 돼, 안 돼. 옛날. 얘들아, 안녕. 옛날. 뭐야? 얘들아, 안녕. 뭐야, 이게 누구야? 반갑다. 반갑다, 친구야. 어쩌란 말. 아니, 저기, 이만했던, 그런가? 그때 진짜. 조금 사이즈가 주셨어요? 아니 그게 정말 얘들아 내가 웬일이야. 진짜 반갑다. 정말 맨날 결혼은 미친 짓이다고 막 이렇게 노래를 그냥 수없이 불렀잖니. 근데 내가 결혼을 해서 너희들 앞에 잘 살고 있다는 모습 보여주려고 이렇게 왔잖아. 왔잖아. 2002년 빅사이즈 가수라는 독특한 컨셉으로 가요계에 등장. 결혼은 미친 짓이야를 외치며 대한민국 싱글 대표 가수로 자리 잡은 양혜승. 그랬던 그녀가 2016년 화려한 싱글이 아니라 화려한 유부녀로 돌아왔다. 결혼 후 보석샵 대표로 제2의 인생을 보내고 있다는데, 언제 봐도 에너지 넘치는 그녀가 장수구에 온 이유는? 우리가 옛날 얘기하고 있었거든. 진짜?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어머, 저거 뭐야? 어머, 너무 야. 이쁘네. 미스 진짜 의왕이야. 야 이때로 돌아가고 싶다. 미스 의왕? 우와. 이분이시라고요? 네. 89년도 미스 의왕이 이분이시라고요? 지금은 미스터 코리아처럼 보이겠지만 미스 코리아 그때 미스 의왕 대표로 나갔지. 경기 경기에. 대표. 그러니까. 별명이 있어. 뭔데? 요정이야 나. 요정이야 나. 요정이라고? 무슨 요정이야? 요정은 날아다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거를 얘기하지 마. 요정이라고 다 앙증맞고 이쁘다고 생각하지 마. 그럼 무슨 요정인데? 하도 다이어트를 반복을 해갖고 요요가 와갖고 요요요요 요정이야. 요정. 요정. 뭐야? 인생 최고의 슬픔. 이때 정말 나의 엄마가 돌아가신 거야. 엄마가 돌아가신 거야. 어머나. 내가 그때 그 받은 충격이 너무 버틸 수가 없으니까 술로 매일 살았어. 엄마 없이는 살 수 없었구나. 나는 그랬었어. 엄마랑 거의 붙어서 살다시피 해서 다 했으니까. 맞아. 그때부터 시작해서 가수 데뷔하기 전까지 쭉 찐 거야. 몇 킬로까지 쪘어? 최고 113kg인가? 113kg? 43kg에서 113kg까지 쪘다고? 3배. 양혜승 그렇지. 3명이 이게 한 몸에 들어가 있었다는 얘긴데. 그러니까. 그러면은 건강상으로도 문제가 생겼을 것 같은데? 당연히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지. 살이 그래? 많이 그렇지. 쪘으니까 이게 지방간,
콜레스테롤, 뭐 이런 수치 높게 나오고. 그러면은 당 같은 것도 올 수 있는데. 당은 왔어. 당뇨가 있어? 그러니까 호르몬 작용에. 오히려 우리 가족력에는 당뇨가 없거든. 근데 나만 이렇게 온 거야. 그게 다이어트를 잘못하면 그렇게 된대. 처음에 얼마 100 몇 킬로에서 얼마를 뺐어? 그때가 한 40kg 가까이 뺐지. 그렇게 뺐어? 뭘로? 단시간에 3개월 만에. 3개월 만에? 뭐로 뺐어? 그때는 무작정 굶고 한증막을 갔어. 야, 3개월 만에 그렇게 가능하냐? 몸이 그러니까 괜찮아? 그게 다시 오더라고. 요요가. 요요가. 그럼 다시 얼마를 쪘어? 얼마나? 다시 그대로 30kg 쪘어. 정말? 그 건강에 엄청 안 좋은 건데. 그치?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면 안 되겠다. 이제는 이제는 정말 생각이 관리해야지. 드는 거야. 이제 생각이 드니까 내가 한번 1년에 걸쳐서 천천히 빼보자. 그래서 그러니까 매일매일 몸무게는 체크하는데 한 달에 500g이던 뭐 1g이던 1kg든. 무조건 늘리면 안 되고 거기서 줄이는 걸로 가서 지금 1년에 15kg를 뺐어. 지금 1년에 15kg를 뺐어. 와. 15kg를 뺐는데 이제 계속 이제 유지하면서 건강 체크하면서 이렇게 빼고 있는데 아 진짜 이게 다이어트가 너무 어려워. 그 상체는 좀 이렇게 빠질 기미가 없고 다리만 이렇게 빠져. 그치? 그치? 다리 근육이 다 빠져. 그래, 그게 왜냐면 당뇨가 오기 시작하면 다리가 빠져. 그러니까 그래서 근육 운동을 엄청 해야 되는데 이 골고루 이렇게 체형을 관리를 해야 되겠더라고. 그렇지. 안 되지. 그게 잘. 너희들이 도와줘야 돼. 균형 잡힌 이런 몸매를 갖는 똑똑한 다이어트 하려고 장수고에 왔으니까 환영해줘. 3개월 만에 38kg을 감량했던 그녀. 행복도 잠시. 그녀에게 닥친 요요 현상. 여러 번의 요요 현상으로 계속된 무리한 다이어트가 그녀에게 화근이 되었는데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그녀. 이제는 무리한 다이어트가 아닌 똑똑한 다이어트로 건강한 삶을 살고 싶다는 양혜승. 하지만 다이어트 고민은 양혜승뿐만이 아니다. 전 세계 성인 비만 인구 6억 4천만 명. 8명 중 1명은 비만. 늘어나는 나이살을 빼기 위해 다이어트에 돌입한 중년들. 그런데 20대 부럽지 않은 완벽한 복근으로 화제였던 그도 피할 수 없었던 노화. 중년의 무리한 다이어트는 더욱 큰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데. 특히 중년 여성들을 더욱 위협하는 무리한 다이어트. 중년들의 살과의 전쟁. 더 큰 질병이 생기기 전 해결책이 필요하다. 중년 건강을 지키기 위한 똑똑한 다이어트. 그 비법을 지금부터 알아보자. 실제로 우리도 다이어트 다들 한두 번씩 이상은 시도를 해봤을 거고. 평생을 지금 다이어트 하는 중. 그쵸. 그런 말도 있어요. 중년이 넘기면 얼굴이나 몸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요. 저도 사실 그래요. 둘 중에 하나를 왜 포기해요? 건강하고 절대 포기 못 해죠. 제대로 된 방식으로만 하면 둘 다 지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돼요. 난 참 그게 궁금해. 이렇게 나이 들어서 다이어트 하잖아요. 그럼 왜 더 늙어 보이는 거예요? 중년이 되면 젊었을 때보다 이런 영양소의 균형이 굉장히 중요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네. 이전에는 갖고 있는 게 많으니까 내가 좀 덜 먹어도 안에서 네. 돌아갈 수 있는데 중년은 갖고 있는 게 훨씬 줄어들어요. 근데 여기서 먹는 것까지 균형 있게 먹지 못하게 되면 분명히 어떤 영양소 하나는 결핍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요즘 막 유행하는 뭐 간헐적 단식이나 내지는 그냥 굶어서 살 빼시는 분들이 제일 많잖아요. 체중 뺄 때. 근데 이런 분들은 오히려 정말 쫄쫄 굶었는데도 살이 빠지지 않고 더 찐다라고 하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굶었는데 더 쪄요? 그런 경우들도 있죠. 그래요? 이 잘못된 다이어트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유행하는 다이어트들이 과연 나한테 맞는 다이어트인가? 이 다이어트의 방법이 진짜로 건강한 다이어트인가? 하나씩 좀 검증을 해볼까 해요. 그래요? 좋아요. 요거 뭔지 아실까요? 전 알아요. 뭐예요? 귀리 아니에요?
아니 내가 지금 귀리 오트밀 다이어트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아, 현재 진행 중이에요? 네. 귀리 다이어트가 대표적인 연예인 다이어트법이라고 해서 이게 아이돌 분들이 다이어트하는 방법이라고 많이 알려졌어요. 이 곡류들을 좀 비교를 해보면 100g당 한 300kcal. 사실 쌀이나 현미랑 비교했을 때 많은 차이가 나는 건 아니지만 어쨌건 가장 낮은 열량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단백질이 쌀의 3배예요. 오, 그래서 좋네. 칼슘도 현미보다 5배나 많고요. 좋네. 베타글루칸이 일단 5배 이상 많아요. 이 베타글루칸이 뭐냐면 수용성 식이섬유예요. 그래서 이걸 먹고 물이나 우유 같은 것들을 같이 먹으면 배에서 이렇게 불어가지고 포만감을 주는 거죠. 칼로리도 낮고 영양 성분도 좋은데 포만감이 오래 유지가 되니까 좋고요. 또 하나는 식이섬유다 보니까 노폐물 같은 것들도 잘 빼내주잖아요. 그러니까 신진대사도 좀 원활하게 나한테 해주고 맞는 다이어트 같아요. 변비에도 예방도 되고. 저는 삼시세끼 다 먹어요. 밥 대신. 그쵸. 삼시세끼 밥 대신. 네, 밥 이렇게 대신 먹으면 실패. 실패. 실패야? 왜냐면 실패래. 단백질의 함량이 쌀의 3배라고 했지 주성분은 어쨌건 탄수화물이잖아. 네,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아무리 GI 지수가 떨어진다라고 해도 그래도 많이 먹으면 당연히 지방 형태로 저장이 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중년분들은 신진대사가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근데 아까 베타글루칸이 풍부하다 그랬죠. 이런 풍부한 식이섬유를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소화장애가 생겨요. 얘네들은 안에서 부피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소화가 빨리빨리 되지 않아요. 좋은 건 포만감을 유지하는 거지만 소화가 잘 안 되고 신진대사가 떨어지는 분들한테는 속이 불편해지고 설사를 할 수 있죠. 골고루 먹되 양을 줄이는 게 더 중요하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자, 2번째는 뭐예요? 요거 준비했어요. 보리차인가요? 이게 뭘까요? 노란색 물이면 보리차 같기도 하고 매실. 옥수수차, 옥수수 수염차. 나와서 향 한 번만 맡아보면 맞출 수 있어요. 향 한 번 맡아보시면 바로 아실 거예요. 뭐야? 우리나라 말로 계피. 시나몬. 나가 좋아하는 거야. 아, 좋아하세요? 이번에 그 이종격 투기하는 김동현 선수가 요거 체중 감량 먹으면서 다이어트 한다고. 진짜? 그러니까 격투기 하시는 분들은 체중 급격하게 줄이셔야 되잖아요. 체급 확인하는 것 때문에 그때 본인의 비법이라고 시나몬물을 이제 본인의 비법으로 밝히셨어요. 근데 사실은 선생님 이 시나몬의 계피 이게 계피 가루를 우리가 그 커피나 그쵸. 뭐에 디저트에. 이렇게 떡 같은데 이렇게 싹 아이스크림 이런 데 케이크 위에 있고. 맞아. 이게 뿌려서. 물에 타서 먹으면 이게 무슨 맛인데 그리고 다이어트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저 다이어트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좀 의심스러우실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고대 중국이나 유럽에서 이미 이전부터 치료 목적으로 많이 사용을 했다고 해요. 약재로 썼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약재인가요? 보통은 혈액순환을 돕고 체온을 좀 높여주는 기능이 있다 보니까 땀 배출을 통해서 이뇨작용이나 땀 배출을 하면 디톡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운동할 때 이 물을 마셔주면은 땀 배출이나 뭐 이런 게 더 작용을 하겠네요. 그쵸. 조금 더 노폐물 배출에 이제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좀 사용이 됐고. 야, 그러면은 지금 당장 저기 그 시나몬을 사러 가야 되겠다. 가야지. 근데 여기에 쿠마린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쿠마린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는데 사실은 양리학적인 작용을 하는 성분이긴 한데 약간의 간독성이 있거든요. 너무 과용량으로 먹게 됐을 때는 간독성이나 알러지 반응을 유발을 할 수가 있어요. 알러지. 그래서 평소에 차처럼 한두 잔 드시는 건 당연히 문제가 안 되는데 내가 시나몬물로 다이어트를 해야지 하고 하루에 2, 3리터를 그냥 이 시나몬물을 드신다. 당연히 성분에 문제가 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인 거를 선생님 말씀 들어보면 뭐 요즘 유행하는 다이어트가 쭉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이어트를 한번 해서 다이어트의 효과는 하나는 얻을 수 있으나 다른 건강을 또 해칠 수 있는 거니까 참 조심해서 잘 밸런스 있게 유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균형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뭐 이렇게 다이어트를 한다라고 하면서 이거를 너무 완벽하게 영양의 균형이 맞는 식단을 짜서 만드는 게 쉽지가 않다 보니까 다들 그냥 좀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굶어버리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쁜 방법인 걸 알면서도 그런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네. 무리한 다이어트로 건강이 좀 악화된 휴학생의 사연을 가지고 왔거든요. 아, 그래요? 네, 한번 사연 함께 보면서 또 얘기할게요. 네. 어두운 정적이 흐르는 집안. 곳곳에 먹다 남은 배달 용기와 쓰레기가 쌓여 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엉망이야? 어수선한 집안을 정리할 의욕도 없는 듯 무기력한 모습으로 누워있는 오늘의 휴학생. 잘못된 다이어트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녀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47살 가정주부 김소희입니다. 제가 살이 찌다 보니까 무기력해지기도 하고요. 만사가 다 귀찮아서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요. 그래서 그냥 계속 그냥 누워만 있게 되더라고요. 그녀에겐 과연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어머. 3년 전이야? 거의 굶다시피 물만 먹다시피 하면서 제가 살을 뺐거든요. 근데 조금만 뭘 먹으면 다시 요요가 오고 이러더라고요. 제가 몸이 계속 안 좋아지다 보니까 이러다가는 빨리 죽겠더라고요. 휴학생 소희 씨의 일상 속으로 함께 들어가 봅니다. 소희 씨는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누워서 보낸다고 하는데요. 주로 누워 계시는 것 같죠. 그러니까. 아 먹는 거 어떡해.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근데 살이 2-3kg 찌니까 움직이기가 싫던데요? 맞아요. 몸이 무거워지니까. 몸이 무거워져서 그렇죠. 배달 음식을 시킨 후 바로 잠들어 버린 소희 씨. 깊은 잠에 빠져 초인종 소리도 듣지 못하는데요. 못 일어나. 뚱뚱했을 땐 잠도 잘 와. 잠이 잘 와. 무기력함을 떨쳐보고자 시킨 배달 음식. 힘들게 몸을 일으켜보는 소희 씨입니다. 우와, 많기도 하다. 몇 인분이야? 배가 고픈 듯 서둘러 식사를 준비하는 소희 씨. 그런데 음식 양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혼자 저걸 먹으려고 시켰어. 2그릇이야? 마치 며칠을 굶은 사람처럼 엄청난 속도로 음식을 먹어치우는 그녀. 소희 씨의 식습관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좀 불규칙하게 하게 되더라고요. 귀찮으니까 먹고 싶을 때 먹고 한꺼번에 먹으니까 또 폭식하게 되고 스트레스 많이 받죠. 막 배부르면 짜증나잖아요 또. 그러니까 포만감이 있어서 막 좋은 게 아니라 이러면 또 살찌겠구나. 또 요요가 오겠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먹고 나서는 굉장히 짜증나요. 근데 먹을 때는 또 이게 조절이 안 되니까 배고프고 막 그러니까 또 한꺼번에 뭐 많이 먹게 되고 이게 또 악순환이에요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 모습을 보고 식단 관리가 안 돼 있네라고 하면 안 안 돼 돼요. 있어. 전혀 안 돼 아니 있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이 전학생은 그 전에 이미 굶는 다이어트를 하면서 맞아. 굶는 몸의 다이어트. 호르몬의 균형도 안 맞게 되고 여러 가지 의욕도 생기지 않고 이런 것들이 와버린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시선으로 정상인의 시선으로 보고 게으른 애, 조절이 안 되는 애가 그거는 아닌 아니고 것 같아요. 사실은 어딘가가 지금 굉장히 힘들고 불편하신 상태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로 굶는 다이어트 많이 하시는 분들 한 일주일 굶어서 살 빼자 이렇게 하지 평생 그 스케줄로 갈 수는 없어요. 우리가 평생 물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굶는 기간이 길어지면 내 몸에서는 내 몸이 지금 위급한 상황이잖아요. 기아 상황이잖아요. 오히려 폭식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과식해서 나는 막 배가 부르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답답해. 갑자기 속이 네, 답답해지고. 막 답답하고 더부룩해져요. 일단 더부룩해지니까 맞아. 눕게 되고. 그러니까 큰일 날 뻔한 거야 이게 지금. 그럼요. 그게 결국은 제대로 내 몸에서 혈액순환도 이루어지지 않고 불필요한 곳에 너무 지나친 에너지를 많이 쓰다 보니까 필요한 곳으로는 에너지가 못 가고 있다는 거죠. 식사 후에 바로 누워버린 소희 또 씨. 들어놔. 먹고 바로 누워. 머리 위 놓인 휴대폰을 잡기도 귀찮은 듯 손을 길게 뻗어보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아. 지겹다. 어머, 나 내 모습 보는 거 같아. 나 저랬는데. 아, 여보세요? 아, 네, 맞아요. 아, 본인이 꼭 가야 돼요? 예, 알겠어요. 아, 귀찮아. 나가긴 싫지만 어쩔 수 없이 몸을 일으켜 봅니다. 결국 화장대 앞에 앉아 외출을 준비하는 휴학생. 화장도 하고 머리도 만지고 꽃단장을 하는 것 같은데 급격히 표정이 안 좋아지는 소희 씨. 휑하니 빈 자신의 머리를 보며 한숨만 내쉴 뿐인데요. 제가 다이어트 시작하면서부터 머리가 갑자기 이렇게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머리숱이 한 주먹에 이렇게 한 손에 잡히지 않을 정도로 머리숱이 엄청 많았거든요. 오, 예뻐라. 빽빽해졌었네. 그 옛날처럼 머리가 좀 풍성하게 보이려고 가발을 여기저기서 많이 샀어요. 어머. 가발. 근데 지금은 그냥 대충대충 지끈지끈 묻는 정도밖에 안 하고요. 어떻게 머리를 만질 수가 없어요. 만지기만 하면 머리가 빠지니까요. 어우, 진짜 저럴 때는 머리 감는 것도 무서워. 머리 뭐 하루에 한두 번은 계속 감아요. 어머, 저기 탈모. 어우, 진짜 너무 없다. 머리 감을 때마다 이렇게 수북히 쌓이거든요. 근데 이러다가 이제 머리 다 뽑힐 것 같아요. 진짜 무서워요. 어떡해. 어떡하지? 어우, 진짜 저럴 때는 머리 감는 것도 무서워.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면 어쩔 수 없이 먹는 양이 줄어요. 들어오는 영양소가 줄어들게 되는데 사실 머리카락은 없어도 우리가 죽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으로 영양소들을 보내주지 않고 오히려 심장이나 근육이나 더 중요한 일을 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소가 부족해지게 되면 제일 먼저 영향을 받는 곳 중에 하나가 손발톱과 머리카락이에요. 아니, 얘네들은 내가 자존감이 떨어져서 죽는다는 생각을 안 하나? 그런 생각까지는 못하고 일단 살아남는 생존의 일단 문제이기 생존의 때문에 문제가 내 더 몸은. 급하니까. 지금 머리가 지금 탈모가 있고요. 그리고 목도 지금 백만증이 있고 디스크가 있고 허리도 디스크가 있고 이제 무릎 관절염이 있고 다이어트 하고 나서 이런 일들이 생긴 거거든요, 저한테는. 그리고 이제 살찌고 나서 이런 일들이 생긴 거기 때문에 무관하다고 할 수도 없다고 봐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우리 휴학생 같은 경우는 굶는 다이어트를 해서 온 몸에 진짜 망가진 거잖아요. 정작 중요한 다이어트 살은 안 빠지고. 그치, 몸만 그러니까. 망가졌지. 아유, 어떻게 안타깝다. 힘든 몸을 일으켜 밖으로 나온 소희 씨. 지나가는 행인들이 부러운 듯 바라보는 모습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저도 그 건강한 사람들처럼 잘 걷고 잘 뛰고 운동하고 싶고 그런데 전 막 조금만 걸으면 무릎도 아프고 계속 몸이 안 좋으니까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요. 아유. 차라리 다이어트 하기 전으로 돌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까 탈모도 생기고 뭐 자궁도 안 좋아지고 뭐 여기저기 몸이 아프고 그런 거 막 지금 그렇거든요. 오히려 다이어트 안 했을 때 그때로 다시 돌리고 싶어요. 나는 진짜 난 예전에 내 모습을 보는 것 같고 내가 막 살이 그 70kg 이상 쪘을 때 그 자존감 그런 것도 없어지고 남들은 의식 안 하는데 나 혼자 괜히 막 부끄럽고 막 그런 것도 있고 짜증 많이 나고 진짜 막 짜증나. 그랬었는데 진짜 건강 콜레스테롤이랑 지방간 뭐 고혈압 이런 거가 높다고 딱 이렇게 판정이 나니까 어우 심각해지더라고요. 완전히. 이 허벅지는 자꾸 살이 빠지면서 이 배만 찌죠. 이 뱃살로 배가 맞아요. 더 뚱뚱해지는 거야. 아니, 근데 왜 자꾸 배만 쪄요, 배만? 여성 호르몬 때문인 거죠. 여성 호르몬 때문인 거죠. 여성 호르몬 때문에 그런 이게 거죠? 에스트로겐의 역할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젊은 여성분들은 에스트로겐이 풍부해요. 그건 뭐냐면 내 몸이
임신과 출산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아를 보호하고 그로부터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 주로 엉덩이나 아랫배나 허벅지 이쪽으로 살이 쌓이도록, 피하지방으로 살이 쌓이도록 하는 게 에스트로겐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중년의 여성분들은 에스트로겐 수치가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 쓴 보호 효과가 거죠. 없는 예. 거죠. 그래서 라니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나이가 들면 근육은 빠지니까 팔다리는 얇아지는데 네. 이 복부만 살이 찌는 그러니까. 마른 비만이라고 하죠. D라인이야, 거미형, 예, 거미형 체형으로 많이 변해요. 그럼 마른 비만도 위험하다며요. 그게 훨씬 더 위험할 수 있죠. 훨씬 더 위험해요. 야. 마른 비만은 즉 내장 지방 비만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구나. 그래서 일반적인 이런 피하지방형 비만보다 내장 비만이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10배나 높고요. 고혈압은 두세 배, 고혈압은 두세 배.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올 수 있는 심혈관 질환은 3배까지도 높아진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으니까 정말로 더 위험한 거죠, 내장지방 비만이. 근데 사실 우리가 이 내장지방 비만이 단순히 대사성으로만 그치지 않아요. 지방세포는 호르몬을 내거든요. 네. 그래서 여성들 같은 경우는 유방암의 발생 위험도 높일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인지기능 저하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치매 위험성까지 있어요. 우와. 굉장히 오 마이 갓. 다양한 질병들이 유발하죠. 유방암과 치매 여기 큰일 났다 이제 큰일 났어. 제일 무서운 게 난 치매인데. 선생님, 우리 있잖아요. 건강하고 균형 잡힌 이렇게 좀 아주 그냥 똑똑한 우리 다이어트 어떻게 하면 될까요? 중년에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네. 체지방은 줄이면서 이것은 늘려주는 다이어트를 해야 되거든요. 근육, 이것, 근육량, 아니 단백질. 뼈.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얘기예요. 다? 뭐지? 근육, 뼈, 뭐 이런 거 다, 단백질 이런 걸 포함하는 게 뭘까요? 그게 뭐예요? 정답은 제지방을 늘려줘야 돼요. 제지방을 늘려줘야 돼요. 아니, 체지방이 아니라 체지방은 줄이고. 체지방이라는 건 다들 알고 있죠? 네. 내 몸에 있는 지방이 체지방이에요. 내 체중에서 체지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제지방이라고 해요. 제외했다는 뜻이에요. 지방을 제외한 거.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했던 근육, 뼈, 수분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한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중년에 막 무리한 다이어트를 막 열심히 해서 체중을 뺐어요. 근데 사실 체지방은 안 빠지고 이 제지방만 빠졌을 확률이 더 높다는 거예요. 근육과 뼈에서 칼슘 빠지고 막 이런 거. 수분 빠지고. 여러분들은 체중이 목표가 아니고 사이즈가 목표가 돼야 돼요. 사이즈.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아까 복부 둘레 사이즈를 늘 체크를 하셔서 목표를 3kg 빼야지가 아니고 복부 둘레를 3cm 줄여야지.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복부, 그러니까 허리둘레 줄이기로 들어가라. 그렇죠. 그게 중년의 다이어트의 제일 핵심이에요. 근육을 탁 잡아가지고 사이즈를 탁 줄여야 되는 거지. 그쵸. 근육을 딱 잡고 사이즈를 딱 줄이려면 우리의 이 내장 지방을 태우고 근육량을 높일 수 있는 즐거운 체조를 한번 배워보면 좋겠죠. 그렇죠. 중년의 평생 숙제 뱃살. 하지만 무리한 다이어트는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다. 균형 잡히고 건강한 몸매를 위한 중년 다이어트의 핵심. 체지방은 줄이고 제지방을 키워야 성공할 수 있다. 체지방 줄이고 제지방 키우는 특급 비법. 함께 배워보자. 아니 우리는 이제 운동을 해도 안 빠져. 안 빠져. 여기서 제일 걱정되는 애가 있어. 뭐 걱정돼? 114kg에서 뺐다니까. 지금 사람 된 거야. 나 사람. 아니 오죽하면 머리까지 뺐겠어. 최대한 날씬해 보이려고 여기까지 다 이렇게 하고 다녔는데. 너 어떻게 알았어? 내가 알지. 나 진짜 빠르다 진짜. 정말 빠르네. 선생님 오셨다. 네, 저는 2015년 미스 코리아 출신 유정인입니다. 아니 만나서 반가워요. 와, 왜 인형 같아? 아니 미스 코리아 출신이시라고요? 네. 야 이쪽도 미스 코리아 출신인데 왜 이렇게 나는 미스의 왕. 야. 여러분 제가 오늘은 여러분한테 발레핏을 가르쳐드리러 찾아왔어요. 발레핏이요? 네. 이렇게 우아한 발레 동작으로 이렇게 운동도 할 수 있는 게 피트니스, 발레 피트니스, 발레핏 합성어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요즘에 여름철이라서 이런데 분살도 삐져나오고 맞아요. 뱃살도 찌고 아니 뭘 해도 안 빠져요. 이게 안 빠져, 이게 좀 빠져야 되는데. 낭패살. 발레는 이렇게 평소에 사용하는 큰 근육들 대신에 안쪽에 있는 속 근육을 주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몸을 균형 잡히게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편하게 그냥 앉으세요. 집이다 생각하고 네, 이렇게 편히 앉으면 앉으셔서 좋다. 이렇게. 벌써 곡소리가 나오는데요. 네, 저희가 스트레칭 할 때는 허리를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겨요. 하다가 갑자기 삐끗하면 안 되니까 한쪽 다리는 접으시고요. 반대쪽 다리는 옆으로 이렇게 쭉 펴서 사이드 스트레칭을 해볼 거예요. 앉으신 자세에서 느끼실 때 허벅지 안쪽 근육이나 조금이라도 당기면 잘하고 계신 거예요. 네, 평소에 잘 쓰지 않는 근육들이거든요. 땡겨. 제일 중요한 게 골반 대칭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골반을 아래로 내리시면서 대칭이 되게끔 만들어 주신 다음에 우리가 허리 라인을 쭉 펴줄 거예요. 펴져 있는 다리 손을 앞쪽에 짚으시고요. 네, 반대 손은 사선으로 쭉 접시 닦듯이 밀어서 그렇죠. 그러면 허리가 시원한 느낌 좀 드시죠? 이제는 옆구리를 더 많이 늘릴 거예요. 네. 팔을 하나씩 돌리세요. 하나, 둘, 셋 돌려서 앙호 동그랗게 만들어주세요. 네, 그 상태로 옆으로 똑바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손으로 발끝을 잡아주시는 것도 좋아요. 발끝이 어떻게 달려? 네, 반대 손으로. 네, 김지선님 반대 손으로 잡으셔야 돼요. 어때요? 네, 이손 말고. 이걸 천천히 이게 잡혀. 길어지면서 네 박자 멈췄다가 올라오시면 돼요. 땀나. 아니 근데 여기가 쫙 늘어나긴 하네요. 그러면 여기가 이게 옆구리 살이에 좋은 거예요? 이 옆구리 살들이 처져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을 길게 늘려주니까 셀룰라이트들이 탁탁탁탁탁탁 터지면서 터져요. 그렇죠. 야 열심히 해야지. 셀룰라이트 터트리자. 야 무슨 뽁뽁이도 아니고 셀룰라이트가 터진대. 이렇게 푼 상태로 또 하면 다치실 수가 있어서 우리 복근을 딱 잡아줄 거예요. 그래서 복근 잡는 운동이 앙호, 드방, 트위스트라는 운동이에요. 앙호 드방 트위스트. 네. 발레 용어로 앙호는 팔을 동그랗게 하다. 드방은 앞이라는 뜻이에요. 드방. 네, 그래서 다리를 들어주고 트위스트 방금 하신 것처럼 돌려주는 거. 트위스트 하면 서른도지. 그러면 이 동작도 한번 내 해볼게요. 친구인데. 앞으로 다리를 쭉 한번 뻗어주세요. 네. 앞으로요. 다리 이렇게 들었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하실 거거든요. 이쪽이 잘 안 들려, 나는. 복근에 힘을 딱 주고 가실 거예요. 그래서 허리 쭉 세우시고 자 그대로 손을 뒤쪽으로 잡아서 편하다 하고 누워주시는 거예요. 네. 아우 나 편하다 이렇게 누우신 상태에서 자 그대로 한쪽 다리를 들면서 반대쪽 발은 앙호 해주고 그게 돼요? 네. 그래서 배가 꽉 달게 그렇지 배가 꽉 조이게 그렇죠. 허벅지 안쪽이랑 배 쪽에 힘이 들어가는 운동이거든요. 배 땅땅하게 단단해지게. 네. 그 상태에서 또 우리가 트위스트 하면서 복사근을 또 자극을 할 거예요. 지금 한 동작 그대로 옆으로 트위스트만 시켜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네. 그렇죠. 또 반대쪽도 똑같이. 야, 이거 이렇게. 나도 용녀처럼 하겠는데 이렇게. 네. 이렇게 복부에 힘을 주니까 복부 근력도 생기고 뱃살도 빼주는 운동이거든요. 그러겠어요. 집에서도 쉽게 따라 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 그 완전 앉아서 하지만 완전 전신 운동인데요. 맞아요. 지금 땀이 나요. 오늘 하루만 딱 하고 끝내지 마시고 집에서도 꼭꼭 한번 따라해 보시고요. 너무 좋아요. 너무 네, 좋아요.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칠까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수완이 한번 해보세요. 수완. 수완. 이렇게 하셨다가 백조의 호수. 벽 뒤를 백조에서 뒤로 푸는 것처럼 내려주세요. 뭐 물어보지 않아도 특별 수업을 너무 잘 들으신 것 같네요. 선생님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자, 이제 몸을 좀 썼으니까 이번에는 잃었던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서 현재는 건강한 생활을 잘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우등생이 있어서 모습을 좀 담아왔거든요. 비결 함께 배워볼게요. 우등생을 만나러 온 이곳.
어우, 셔터 소리 나는데? 아 좋다. 아, 이쁘다. 오. 예사롭지 않은 포즈와 완벽한 뒤태. 모델 포스 물씬 나는 오늘의 우등생. 너무 이쁘다. 몸매 가지고 끝내주네. 어때? 엄마 진짜 근데 이게 제일 이뻐. 이게 제일 이뻐. 엄마 몸매? 엄마. 안녕하세요. 네, 나이 49세 박은하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바디 프로필 포즈 연습을 하려고 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완벽한 몸매의 그녀. 하지만 지금의 몸매가 되기까지 힘든 시절이 있었는데요. 중년 여성들이 제일 이제 무서운 게 갱년기거든요. 여성 호르몬이 감소되면서 뱃살이 갑자기 찐 거거든요. 제가 한 두세 달 사이에. 키가 작기 때문에 몸무게가 조금만 늘어도 뱃살이 쪄 있는 모습을 보고 정말 충격이 심해서 한동안 우울증에 좀 시달렸었어요. 그렇지, 우울증도 오지. 키 155에 55kg면은 그렇죠. 키가 조금 아담하시니까. 네, 체중이. 아담한 상태내라 조금만 쪄도 되게 찐같이. 네, 더 커 보이거든. 제가 마른 비만 진단을 받았는데요. 저희 뇌가 가족력이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있으신 분도 계시고 그런 가족력이 있어서 저도 마른 비만 이렇게 판정을 받자마자 좀 두려움이 생겼어요. 우울증이 문제가 아니라 빨리 이 뱃살을 빼야 되겠다. 그 생각밖에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혈관 질환 있으면 위험하지. 두려워, 맞아. 뱃살을 빼기 위해 무작정 굶기 시작한 그녀. 하지만 계속되는 다이어트 실패와 건강 악화로 그녀가 선택한 건 홈트레이닝이었습니다. 갖은 노력 끝에 완벽한 몸매로 거듭난 그녀. 웬일이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10kg 이상을 감량한 거네. 우와, 저 배우 볶음밥. 그냥 살만 빼신 게 아니고 너무 운동을 건강해지셨어요. 제대로 하셨네. 이야. 과연 우등생의 비법은 무엇일까요? 누워볼까? 아이고, 편하다. 설마 누워있기가 비법? 아니, 운동하셔야 되는데 누우시네, 그냥. 아, 운동이네. 아. 복근 운동이네요? 와. 홈트는 언제 어디서나 그냥 시간이 되면 운동을 할 수 있으니까 홈트를 더 선호를 했었어요. 상체를 살짝만 일으키기만 해도 이 상복부에 힘이 가해져서 상당한 이렇게 복부 운동에 도움이 되고 있어요. 아, 배로. 아, 상복부, 윗배. 누워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우등생의 복근 운동법. 아니, 저거 무슨 깔딱깔딱거리기만 하는데도 운동이 된다고 하니까. 되게 힘들어요. 윗몸 일으키기 전체를 하면 허리에 무리가 가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훨씬 안전하게 할 수 있죠. 좋네. 부위를 나눠서 해주는 것이 핵심 포인트. 상복부, 하복부로 나눠가지고 운동하시는 거죠, 지금. 저것도 좋은 요령이다. 이제 레그레이즈 동작인데 고관절을 접어서 올려주시면서 내려올 때는 발끝을 저 아래로 향하게 해서 동작을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야, 상복부 하다가 하복부 하다가 상복부 하다가 저렇게 해야 하복부. 되겠다. 상복부, 하복부네요. 재밌게 운동할 수 있는 거 더 한 가지 있는데 알려줄까? 아니야, 이거 엄마랑 같이 해봐. 뭔 줄 알고 해봐. 엄마가 한번 가져가 볼게. 알겠어. 짜잔. 탁구? 집에서 탁구를? 스쿼트 동작도 하면서 동시에 해볼 수가 있어. 근력 운동, 스쿼트랑 탁구, 유산소 운동이랑. 아마 원래는 탁구 연습용일 텐데 이걸 이용해서 운동하시는 것 같죠? 밸런스가 딱 맞네. 서서 할 수 있는 복근 운동 중에 이렇게 킥처럼 배, 옆구리살,
팔. 균형 잡힌 몸매를 지금 만드는 중요한 방법을 하나 알려주실 것 같아요. 집에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 괜찮은데? 요즘 같은 때. 재밌겠다. 같이 해볼까? 그래.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치고.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그리고 재밌을 것 같아. 저건 재밌겠다. 그래. 이렇게 하고. 원래 탁구 자체도 순발력도 높일 수 있고 전신을 다 쓰는 운동인데 스쿼트 자세 하면서 하체도 하시고요. 상체도 어깨랑 팔 같이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전신 근력 운동이 다 될 수가 있는 것 같아서 진짜 집에서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운동을 마친 후 무언가를 들고 욕실로 향하는 그녀. 땀을 흘려서 지금 씻으려고 하는데요. 이 씻는 데에도 다이어트 비결이 있어요. 예? 아, 씻는데도 비결이 있어? 갑자기 다리를 걷는 그녀. 족욕이 다이어트 비법일까요? 따뜻한 물로 지그재그로 다리에 뿌리고 뭉친 부분을 꾹꾹 눌러주면 혈액순환에 도움이 돼서 하고 있어요. 혈액순환 효과를 2배로 느끼는 그녀의 또 다른 비법이 있는데요. 운동을 하고 나면 좀 피로가 쌓이는데 다리에 아로마 오일을 바르고 문지르면 향이 좋아서 일단 기분이 좋아지고 휴식을 취하는데 많은 효과가 있어요. 저렇게 하고 그다음에 샤워하는 거지. 그러네. 여름에는 특히 많은 분들이 운동하고 땀나서 너무 더워 이러면서 찬물로 그냥 샤워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는 갑자기 내 몸에 있는 혈관들도 수축하게 되고 몸의 신진대사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가 않거든요. 근데 지금 하신 것처럼 족욕으로 일단은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를 하는 거예요. 기초 대사량 자체를 쭉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운동의 효과도 길게 지속이 될 수가 있겠죠. 특히나 이런 식전에 목욕을 잘 하면 식욕을 억제할 수도 있대요. 그래서 우리 운동하고 나면 되게 배고프잖아요. 근데 바로 밥을 먹는 게 아니고 한번 샤워하면서 식욕을 한번 눌러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또 하나 포인트로 본 게 뭐였냐면 다리에 이제 아로마 오일도 발라주고 발 마사지도 해주고 마사지 볼로 계속 이제 다리에 자극을 줬잖아요. 얘네들을 잘 풀어주고 그 근육도 잘 이완을 해주고 하게 되면 전반적인 혈류량이 올라갈 수 있어요. 맞아. 밑에서부터 쭉 올라오게 되니까 종아리까지 쭉 같이 이렇게 풀어주면서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나는 우등생이 한 거 다 따라할 거야. 이제 집에 가서. 그래, 다 할 너무 거야. 좋은 방법이야. 건강한 운동도 하고 개운하게 샤워까지 마쳤으니 이제 영양 보충을 해야겠죠. 우리가 제일 궁금해하는 식단. 그렇죠. 우등생만의 건강 식단은 뭘까요? 아, 이거는 뭐야? 흔히 우리가 식단에 넣는 거잖아. 된장찌개 만드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카레를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맛있겠다. 아, 두부 카레. 야. 저는 이제 단백질을 두부로 해서 카레를 만들고 있어요. 정성 가득 영양소 듬뿍 우등생표 두부 카레입니다. 맛있겠다. 대부분 카레라이스 하나 이러면 뭐 두부도 넣을 수 있지만은 고기를 넣잖아, 소고기를. 그렇지. 전반적인 칼로리를 낮추고 그리고 고기 먹으면 좀 소화 안 되고 속이 좀 부대낀다 하시는 분들은 저렇게 식물성 단백질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인 거죠. 두부 카레가 맛있게 요리되는 동안 두 번째 요리를 준비하는 그녀. 과연 이 재료들로 탄생할 음식은? 제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변비에 효과적인 과일이 배였어요. 그래서 배랑 이렇게 두유 넣고 스무디를 한번 만들어서 이렇게 시원하게 마시고 있어요. 시원한 배 스무디까지 준비하면 우등생표 다이어트 밥상 완성. 야, 반찬도 간단해서 좋다. 이거는 또 채식하시는 분들도 다 드실 수 있는 메뉴라서. 오늘은 뭐야? 오늘 아까 운동하느라 우리 힘들었잖아. 너 좋아하는 거 만들었어. 두부 카레군. 이때 무언가를 꺼내 음식 위에 솔솔 뿌리는 그녀. 못 뿌렸어. 뿌린다. 뭔가 비법이 다 강황 있다니까. 같은 거 뿌린 거 아니. 색깔은 녹차가루 같은데. 아, 녹차는 아니야, 아니지. 녹차 색깔 아니야. 아닌가? 콜레우스 포스콜리예요.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근손실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런 점을 이렇게 보완해주는 그런 성분을 가지고 체지방은 없애주고 수분은 보충시켜주는 아주 좋은 성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음식에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정도 뿌려서 섭취를 하고 있어요. 엄마는 두부가 맛있더라.
아, 딸도 한참 다이어트에 신경 쓸 나이라. 다이어트 식단만큼 식후 그녀가 꼭 챙기는 게 있다는데요. 밥 먹었으니 이거 먹자.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 수시로 콜레오스 포스콜리 물도 빼먹지 않는다는 그녀. 역시 우등생답습니다. 늦은 밤 하루를 마무리하는 우등생. 제가 지금 늦깎이 대학생인데요. 사실 과에 대부분이 다 20대 학생들이거든요. 그래서 위축도 되고 약간 자신감도 떨어지고 그랬었는데 제가 이제 운동을 하면서 자신감도 생기고 학교 생활에 더 활력소가 생겼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많은 중년분들에게 저처럼 할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요. 오, 멋지다, 저분. 사실 우등생 같은 경우도 홈 트레이닝을 했잖아요. 혼자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정말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법이 있어서 하나 알려드릴까 하는데 배워보실래요? 좋아요. 선생님의 운동을 직접. 예의 바른 운동을 알려드릴 거예요. 예의 바른 거. 안녕하세요 운동법이에요. 네, 인사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하시려면 일단 안정적으로 다리를 어깨 넓이 정도로 벌릴게요. 네. 그리고 뒤로 가슴을 쫙 펴준다라는 생각으로 하시면 돼요. 엉덩이를 최대한 빼면서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시면 그대로 올리고 그래서 엉덩이를 최대한 뒤로 빼주는 게 포인트고요. 이렇게 하면 떨리는데요? 달달달 떨리죠? 네. 등 후면부터 해서 엉덩이, 허벅지 뒤쪽까지 몸에 있는 뒤쪽 근육을 모두 다 단련시킬 수 있는 운동이에요. 쫙 당기네. 그래서 하루에 한 10회에서 20회 정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상태로 하면 다리 라인이 일단 제일 예뻐지고요. 다리 라인이요? 그 다음으로 좋은 건 힙 라인. 좋은 힘 라인 운동법입니다. 예뻐진다니까 아니 너무 열심히 하는데. 안녕하세요. 그래. 아유 인사성이 밝네. 인사가 네네네. 표정 바뀌었어. 이거 너무 간단한 거 좋다. 이게 집에서 이렇게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동작이라서 너무 좋아. 그쵸. 너무 좋아. 이런 게 좋아, 나. 운동도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은 체중 감량에 있어서 먹는 걸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제일 중요해. 그 물 갈색 물 있잖아요. 갈색물하고 그 가루하고. 콜레우스 포스콜리라고 하는 성분인데 간단하게는 이거 다 플레인 부르기 어려우니까 그냥 콜레우스라고 불러서 그래요. 얘기를 좀 해볼까요? 콜레우스. 자, 제가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할 것 같아서 이 콜레우스 모종을 갖고 왔어요. 아, 식물이에요? 인도에서 4천여 년 이상 내려오는 고대 의학서가 있어요. 아유르베다. 여기가 이제 민간요법 같은 것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의학서인데 여기에도 사용이 되었던 대표적인 천연식물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이 콜레우스 같은 경우는 어떨 때 사용이 됐다고 하냐면 고혈압, 산통, 배뇨곤란, 불면증, 호흡기 질병 굉장히 다양한 쪽에서 좀 골고루 사용이 됐다고 전해져요. 이후에 얘네들의 기능 중에 뭐를 찾았냐면 에너지원으로 우리는 포도당을 주로 쓰는데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해서 이런 기초대사량을 좀 높여주는 효능이 있다라는 게 밝혀진 거죠. 대단한 거네. 그러면 효능이. 그렇죠. 오늘의 수업 주제가 뭐예요? 중년의 균형 잡힌 몸매를 갖는 똑똑한 다이어트잖아요. 그냥 네네. 다이어트가 아니고. 자, 근데 제가 이런 똑똑한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체지방을 줄이고 제지방은 올려준다고? 그렇죠. 식물 콜레우스를 우리가 30kg을 수확을 하면 그중에 0.03kg만 추출이 되는 포스콜린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어요. 얘네들을 우리 몸에서는 중성지방을 분해해주는 지방분해 효소, 리파아제라고 하는 효소가 있는데 이 작용을 좀 촉진을 시켜줘요. 그 말인즉슨 지방을 좀 더 에너지원으로 잘 쓰고 내 몸에서 잘 태워낼 수 있게 도와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괜찮다 이거. 근데 단순히 지방이 줄어드는 효과만 있는 게 아니고 염증도 줄여주고요. 이 기초대사량도 늘려주고 즉 아까 얘기한 대로 제지방량을 좀 증가시켜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장 지방 갖고 있는 30명 정도를 대상으로요. 15명은 12주 동안 콜레우스를 섭취를 하게 했고 나머지 대조군이랑 비교를 해봤어요. 이 섭취군에서 일단 내 몸에 불필요한 체지방은 줄어들었고요. 중년에 꼭 필요하다고 했던 제지방, 특히 근육량이 증가했다라는 실험 결과도 있어요. 체지방만 이걸 생각했어. 제지방 이 챙겨야 하는지는요. 아우 진짜 처음 알게 됐습니다. 한번 맛을 볼까요? 맛봐요. 네. 얘 맛이 좋다. 약재 냄새가 살짝 나. 근데 이 물이 너무 맛있어. 물은 너무 맛있는데. 너무 맛있어. 제가 중년들한테 더욱 권하는 이유가 뭐냐면 갱년기 여성이 되면 성호르몬도 감소하고 골밀도도 줄어들고 여성 호르몬 떨어지면서 뱃살 찌고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콜레우스가 호르몬 중에서도 단백동화 호르몬이라고 하는데 단백질을 이용해서 근육 같은 것들을 합성하는 이런 호르몬을 활성화시켜주는 게 있어요. 단백동화 호르몬들을 좀 활성화를 시켜주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체지방을 좀 떨어뜨리고 제지방률을 높여주는데 더욱더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저는 이 물도 그렇고 저 가루도 그렇고 이거 섭취할 때 또 주의사항 같은 거가 있을 것 같아 왠지. 그렇죠. 보통 500mg 정도 권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항응고제 드시는 분들이나 혈압조절제 드시는 분들, 그리고 혈압이 좀 낮으신 분들, 임산부나 수유부, 마지막으로 어린이들 이런 사람들은 좀 주치의와 상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섭취를 한 후에 저혈압이나 홍조 같은 이제 불편한 증상들이 나타나셨을 때도 섭취를 중단하고 의사와 상의를 하셔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나도 잘못된 다이어트를 몇 번 반복해갖고 반복했지. 요요 현상이 와서 다이어트 요정이 됐지만 그런 요정 필요 없고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잖아. 맞아. 그걸 자꾸 생각하면서 이제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드네. 무리하고 급하게 다이어트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오늘 여러 가지 방법 알려드렸잖아요. 오늘 배운 내용 집에 가서 꼭 복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건강해지는 것 같아. 얘들아 안녕. 남자 남학생이다. 어렸을 때부터 잔병 치레가 굉장히 많았어요. 정말? 치매와 뇌졸중이 막히면 죽는다. 머릿속 시한폭탄, 여름 뇌졸중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전 세계 사망률 1위야. 내가 뇌졸중 알았잖아요. 미쳐요, 아파서요. 무섭다. 아라베스크라는 동작이에요. 네. 안 올라가. 뒤에 다리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뒤로 쭉 뻗으면서. 한 손은 앞에, 한 손은 뒤에. 균형. 옆에. 장요근이라고 근육이 있거든요. 그래서 속근육을 자극하기 때문에 밸런스를 잡을 때 도움이 되는 동작들이에요. 채널 A